대한민국의 평가 방식은 합당한가에 대해 발표할 호민이와 진미입니다. 우선 이 주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면서 교교제 02번 시험과 점수가 중요할까 이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여러 차례 북토론을 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책의 챕터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덴마크의 학생들은 8학년이 될 때까지 시험 점수를 개별적으로 받지 않는다.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지만 이를 점수화하거나 등급을 매기지는 않는다. 주로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이 덴마크에서는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 모습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이상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특별히 자료조사를 하기보다는 저희 조원들이 결국 20년간 공교육, 사교육, 인강 여러 고사들 이런 것들을 직접 몸소 치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은진이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어떻게든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괴랄할 정도로 꼬아서 내는 문제들을 마주쳤다라는 의견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틀리게끔, 실수하게끔 일부러 미묘하게 꼬아서 만든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종이는 시험의 난이도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였는데요. 1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맞춰지는 게 시험의 난이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중하위권 친구들이 포기하는 상황을 여러 번 보기도 했다라고 의견을 주었고요. 호민이의 경우에는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친구들과 경쟁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또 이것이 사회와 연관지었을 때 부러움을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속성과도 닮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진이의 경우에는 목적 정치환상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학교 시험들이 대응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평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내가 진짜 궁금하고 내가 정말 알아보고 싶다 이런 학습 동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저 외우고 시험을 치기 위한 그런 수업을 했어야 했다, 그런 평가를 했어야 했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또 이 때문에 토론이나 프로젝트가 결여된 수업이 항상 내 일상에 가득했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책 속에 있는 삶을 위한 수업 속에 수업 모델을 먼저 지켜봤는데요. 덴마크에서는 먼저 일제히 전체가 치는 수능 같은 고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평가와 시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체 교사가 이 일일이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에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덴마크의 선생님들은 일제 고사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덴마크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수업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이 없어도 그냥 내가 이 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탐험을 해보는 그런 탐험가가 돼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앵무새 시험, 단순 암기식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독립적, 비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깨달아가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린 숙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고 왜 그런 답을 찾았는지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선생님이 직접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본인들이 직접 점검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는 보트클럽에 가서 물의 높이에 따라 서로 다른 보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탐구하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물리나 이런 수업에 가서 이 물의 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높아지는지 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직접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본다면은 그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니스 클럽에 가서 힘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테니스 공의 커브를 관찰하는 건데요. 본인들이 직접 테니스 공을 쳐보면서 세기가 이만큼 하면 얼만큼 날아가는가,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날아가는가를 통해서 물리에서 우리가 어떤 공의 흐름이라든가 중력에서 떨어진 그런 것들 계산할 때 훨씬 더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몰입감이 가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수업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각자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 모든 과목에서 직접 이 서술형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도 구두 시험을 실시해서 모든 학생들이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 학교 분위기가 이 친구들로 하여금 더 발전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실 텐데 잠깐만 오른쪽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목 한번 꺾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오른쪽으로 보셨기 때문이죠. 머리 잘 들어왔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아동중심 학교에 대해서 쓰기 이전에 저희가 수업해서 화이트보드에 쓰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우리는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걸 토론에서 많이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른쪽으로 돌려봐야 돼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실패와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시도 자체의 의의를 주는 것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다양한 과목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뭐 연극이나 공연, 스키, 뭐 영화 관찰, 뭐 문화 체험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네, 이제 고개 돌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세 가지입니다. 과정 중심 수업, 동기교과 수업, 다양한 평가 방식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과정 중심 수업에서는 저희가 사실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고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교과 수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흥미가 생기고 체험할 마음이 생기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해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두평가나 토익평가 그리고 이런 서술적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친구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1분 정도 오버할 테니까 유튜브 영상 지켜봐 주세요.